안녕하십니까. 공작근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3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TV조선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3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킨 내용을 담은 이승만 하와이 30년을 방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TV조선에서 직접 제작하진 않았지만 TV조선에서 3월 26일 일요일 밤 9시 10분부터 방영한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이 다큐멘터리는요, 현재 60대 여성인 김효선, 이승만 건국이념보급회 사무총장께서 혼자 기획을 하였고, 혼자서 자금을 모집한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면서 만든 영화가 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 영화제에도 출품을 하였고 미국의 한인 케이블 TV 등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작년 2022년 국회에서 시사회 할 때는 500석 대강당이 모두 만석이 되어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고 늦게 오신 분들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발걸음을 돌리셨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작인 매우 사실성이 높은 다큐멘터리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효선 사무총장님이 영화 촬영에만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보수단체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승만 관련 단체를 찾아다닌다고 많은 애를 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승만을 팔고 다니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던 사람들이 막상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니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 등 그들의 민낯을, 그들의 밑바닥을 모두 드러내 보였다고 하죠. 자,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어느 목사님이 수억인지 수십억 원인지 모금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던데 영화 나온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돈을 걷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세원 감독도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목사들이야말로 사기꾼이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모금을 하고 헌금을 걷고 했던 목사들이 사실은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착복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은평구, 서울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우방아파트 상가 2층에는 성도가 40-50명밖에 안 되는 하늘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늘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째로 기부를 했고 또 성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몇백만 원을 걷어서 이 이승만 다큐멘터리 제작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하늘교회란 곳,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재동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재동 목사님은 대한역사문화원 대표도 역임하고 있고 제주 4.3 공산폭동의 진실을 담은 영화를 2편이나 만드신 매우 강직한
그리스도 신앙인 중에 한 분이시죠. 아마 이 김재동 목사님의 집안의 역사도 또 아버님께서도 아마 대한민국 전쟁 당시 매우 귀중한 역할을 했던 특수 분야에 종사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몇몇 교회들에서는 교회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성도들이 겁이 나서 차마 목사라 하더라도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즉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이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개신교 교리가 정치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통한 이 개신교의 교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로 정착되어가는 점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로 대한민국 역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에서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아니라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사를 해도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고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군요.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진짜 목사는 한 5% 미만.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독사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는요. his, 그간 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즉 바로 his, 그 사람의 이야기.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his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영어로 했을 때 히스토리가 되는 건데, 역사를 모른다는 점은 하나님의 시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역사를 바로 안다는 뜻이요. 그 역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대부분의 목사가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바로 독사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충분히 제 말에 대해서 납득이 가시죠. 자, 그렇다면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일까요? 바로 가짜 교회이자 사탄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교회에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목사들이 자유민주주의가 개신교와 함께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는 그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교회 목사들이 저희 때만 해도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전 그 당시에 예비고사,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이 200점도 못 맞는 아이들이 가는 데가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식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그 대학이랍시고 뭐 신학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교단에서 만든 그 인가도 허가도 안 된 그 신학교, 유사 신학대학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에 집대성한 그 집대성판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존 로크의 통치론으로 이어지고 또 존 로크의 통치론이 미국 헌법으로 또 인입이 됩니다. 그리고서 1857년 예레미야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편안한 직업을 버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던 조선의 청년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서 이승만을 만나 기독교 입국론을 꽃피운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요. 또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인 것입니다. 자, 인도, 중국, 여기 인구 많이 사는 데죠. 또 일본, 이런 대국에도 선교사들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교사들은 인도나 중국 혹은 일본 등지에서 이승만과 같은 인물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인구가 그 당시에 2천만 명도 채 되지 못한 조선 땅에서 왜, 어떻게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광분했던 소련. 이 소련은 1988년도 88 서울 올림픽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붕괴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북한도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 금융자본이 장악한 지역은 바로 유럽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유대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80세에 달한 모세를 앞세워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만드신 것처럼 73살에 이승만을 앞세워서 일제에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입국론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기독교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섭리가 아직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신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년 이 최근에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담긴 대략 6,000년의 역사를 달달 외운다고 하면서 약 100년 전에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것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어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이런 교회들도 창녀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목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무슨 다큐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하면서 돈을 수억 원인지 수십억 원인지 걷어가서 떼먹으면 이런 목사가 아무리 애국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요, 창녀가 되는 겁니다. 창녀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그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거짓이 판을 치고 음란과 퇴폐, 동성애, 낙태가 온 국가에 퍼져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해가고 있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소돔과 고모라로 전락해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목사들이 바로 창녀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이렇게 급전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작비 모금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대표가 방송할 때마다 어떤 그 기금 마련 홍보를 해서 또한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애독자, 팬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금, 적지 않은 성금을 기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역사문화원의 회원들께서도 적지 않은 성금을 내셨고, 또 이승만 건국기념 보급회 김효선 사무총장님 또 가족분들께서도 몇 천만 원을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 독지가들도 몇백만 원씩 내신 분들이 계셨고, 또 초등학생들도 몇천 원씩 내는 등 국민성금 1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중간에는 1,400원을 넘는 바람에 더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이런 작품을 제가 근무했던 국가의 정보 공작 기구인 국가정보원, 자, 이런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쓰면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요, 김규현 원장 같은 분이 앞장서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요, 얼마든지 그 항목을 만들어서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관이 없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국가정보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의 대장, 수장으로 계시는 김규현 국정원장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모르시는 분 같아요. 이게 그분이 지금 모르몬 교도라고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다 자기의 그 종교관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몰몬 교도라고 하면은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기독교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점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는 외양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들 보기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난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창녀나 다름이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장관, 차관을 해도 뭐 심지어 뭐 무슨 안보실장, 국정원장, 뭐 국방장관, 뭐 외교장관 이런 거 해도요, 아니 대통령을 한다 해도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건 창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서울대학교 내에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제 모교인 서울대학교 안에는 절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어떠한 동상이나 기념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6.25 한국전쟁 때 자그마치 298만 명의 중국의 인민해방군들이 6.25 전쟁에 개입을 해서 총 37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34개월 동안이나 우리 조국 강산 이 한반도를 짓밟고 유린했던 자들이 바로 중공의 인민해방군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민해방군의 수괴, 우두머리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고 동상도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상 여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국민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중공군들, 즉 중공인민해방군들이 서울을 빼앗고 약탈하면서 대한민국의 여성들까지 겁탈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학교의 교수들, 심지어 서울대학교의 재학생들까지 모두가 창녀와 창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이냐 짐승이냐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역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님, 여러분들은 못하는 분이 잘 알고 계시죠.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법무장관이세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장관님, 지금 역사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역사를 아시고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 또 그 서울대학교 그 미학과인가 뭐 어디 나온 사람 중에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또 반일파리에 앞장을 서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도 없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중국 공산당의 국가주석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점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우파인 척하고 좌파인 척하고 이걸 떠나서 그 잘났다고 하는 우리 진중권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님의 논평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듣보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진중권의 학과 후배 변희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그 변희재라는 후배도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의 수계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학에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뭐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변희재한테는 뭐 1억 원씩이나 돈을 줬다 그러니까 아직 뭐 노잣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서울대학교의 실상이 어떠한지 이제는 많이들 아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논객이라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진짜 논객인지 아니면 입에 풀칠하기 위한 밥벌이용 가짜 논객인지 여러분들이 가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교인 서울대학교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창녀촌으로 바뀌고 동물원으로 바뀌었는데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정녕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자, 시진핑의 기념관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데 이거 치우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죠. 김대기 비서실장, 귀하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성한 씨야 뭐 고려대학교 나왔으니까 수준이 서울대학교만큼 안 되니까 뭐 서울대에다 전할 그런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가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의 모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안에 이런 시진핑 기념관 건립되어 있는데 이건 치우라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빠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실 여러분, 그리고 장관 여러분.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급락하고 또 지난번처럼 뭐 20몇 %대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할 수 없이 움직이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서 KT 한국통신 사장을 자신들의 측근 인물을 기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전문가도
압력을 가해서 내보냈다는 비판이 지금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욕을 먹죠? 대통령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욕먹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들이 성실하게 본분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마 비서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는요, 아마 감옥 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여기만 있습니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이분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졸업한 모교 서울대학교가 반역군들의 집합소가 되었는데 이거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님은 다른 학교 나오셨나요? 한동훈 장관님도 역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데 그러면 서울법대가 지금 창녀촌으로 동무돈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가슴이 쓰라리고 아프지 않으십니까? 조국 같은 저런 쓰레기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셨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헌법에 들어가게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군요. 만일 한동훈 장관님이 대한민국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서울법대의 선배 후배 교수들께도 전화를 해서 시진핑 기념관 치우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겠죠. 한동훈 장관이 제주 4.3 공산민중폭동 관련된 수용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권 재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70년 전 역사에 잘못 손을 대게 될 경우 반역의 무리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이 나라를 건국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순직한 수많은 경찰, 군인들은 무고한 양민을 살육, 학살한 학살자로 둔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님은 왜 수용인들만 보이고 공산폭도들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인정했던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를 무사하게 치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들은 우리 한 장관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법무부 장관을 해도 역사를 모르면 역사 앞에 창녀가 되는 것이고 짐승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 4.3 공산민중폭동은 거짓이 섞여 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5.18처럼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들이 떠들어대는 그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선전선동에 맞는 말이 되고 맞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한동훈 장관이 전투에서는 다 이겨도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앞으로 장관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또 더 높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앞길에 잿가루를 함부로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그 잿가루를 뿌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우리가 구체적인 그 제주도에서 실사를 한 결과 이건 정부 실사 결과입니다. 제주 4.3 민중공산폭동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폭도들도 있고 당시 5살로 전염병으로 죽은 꼬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반란군 폭도들도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노무현 당시 동장들한테 할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할당을 받은 동장들은 희생자의 숫자를 뻥튀기했다는 그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한동훈 장관님,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 있어요. 원희룡 현재 국토건설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 4.3 공산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데 상당 부분 1등 공신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원희룡 씨예요. 현재 국토부 장관이죠. 자,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당시 학력고사 1982년도 학력고사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법과대학을 1등으로 입학을 했고 그 이후에 사법고시 또 합격하고 연수원에서도 아마 수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험이라면 1등을 못하면 이상할 정도로 수재가 바로 원희룡 장관인데, 근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역사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반역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나라를, 역사를 팔아먹은 정치적인 창녀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어디 원희룡 하나뿐이고 한동훈 하나밖에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모르는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한동훈 장관님. 한동훈 장관께서도 앞으로 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더 확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자들은 한동훈 장관께서 차기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한동훈 장관은 원희룡 장관처럼 법대 선배잖아요. 그 원희룡 장관처럼 정치적인 창녀라고 훗날 후세의 역사가들이나 후세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거나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넘긴 USB는 국정원에서 만들었다고 국정원에서 친절하게 저에게 공문서를 보내주고 전화통화까지 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 국정원에서도 저희 방송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하고 싶으면 사전에 제가 근무하던 공작국의 공작국 국장을 통하고 또 그 공작국장은 김규현 원장한테 방송 내용 대본을 보여드려서 김규현 원장이 오케이 사인하면은 방송을 하도록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 국정원에서 지금 실수를 한 게 제가 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여졌던 만행과 국가기밀 유출 사태는요, 제가 근무하면서 지득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마치 제가 과거에 안전기획부 시절에 근무를 했던 대북 공작위원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지득한 내용이라고 저한테 그런 경고의 가정통신문을 아주 상세하게 보내줬어요. 직원법 제17조로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우리 방송의 이 컨텐츠가 사실이라고 지금 국정원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공문서 형식을 띤 위조 공문서를 갖고 말이죠. 무슨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서 발송한 문서예요.
문서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발송기관장인 국가정보원장의 직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 문서를 공문서인 것처럼 만들어서 보냈으니까 공문서 위조가 되죠. 그리고 저희 방송에 했던 게 전부 다 기밀 누설이라고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인정을 했으니 국정원에서는 지금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뭐냐? 제 방송에서 하는 내용이 문재인이가 만든 USB를 국가정보원에서 제작한 것이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라 그랬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김정숙이가 옷 사입고 구두 사입고 온갖 폐물을 걸치고 하는데 썼던 신권, 관봉으로 붙어있던 그 5만 원, 만 원짜리 그 신권을 쓴 게 전부 다 국정원 특활비인데 그걸 지금 국정원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비밀 누설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정숙의 그 사치 비용으로 쓴 특활비, 국정원의 예산인데 그 특활비 조사도 안 하고 문재인이가 만든 USB도 조사를 안 한 이건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겠군요. 자, 그럼 직무유기, 직무태만. 지금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일 안 했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문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제 보고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국가정보원의 수준이래요. 잡아야 될 문재인과 그 일당들, 서훈과 박지원, 그 무리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안 잡아드리고 있어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신임 원장이 부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업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아니, 국가 비밀 정보기관이랍니다. 공작기관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유사 공작기관이라 할 수는 있겠는데. 자, 근데 지금 정보사의 가장 에이스 요원이었던 정규필 대령도 간첩으로 조작을 해놨죠. 그런데 이렇게 이 국정원에서 이 정보사하고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협업 관계지만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 중앙정보부 이전에 우리 정보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9월산 유교대나 서북청년단 같은 조직들이 있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 큰 집이에요. 정보부의 큰 집이 바로 정보사인데 이 정보사에서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될 이 정보사 요원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규필 대령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를 받아봤더니 그 속에 진술서가 2명의 진술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북경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고 하는 이영권이라는 자가 쓴 진술서고 또 하나는 기무사령부에서 정규필 대령의 그 안전을 또 정규필 대령의 활동을 감시하고 점검하던 또 다른 기무사 직원이었는데 그 두 사람의 진술서가 있다는 것을 재판에 시작될 즈음 해서 정규필 대령과 변호사 측들은 검찰 측에서 보내준 그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용권이라고 그 진술서를 기술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보니까 이용권이 아니에요. 이용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데 성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그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진술서를 쓰고 나서 바로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급 정년에서 이제 막 강제 전역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진급을 하면서 해외 파견을 나가면서 이제 승승장구의 길을 열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A 지점에서 다시 B 지점으로 가면서 또 한 번 진급을 해가지고 공무원 우선 가장 높다고 하는 1급 관리관까지 진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규필 정보사 대령을 간첩으로 몰아서 몰고 가다가 검찰에서도 이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술한 진술서에 의거해서 집안을 압수수색하다 발견됐던
세월이 한참 지나간 디스켓, 그 디스켓 한 장을 이제 포렌식을 하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흔적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뭐 군사 관련된 비밀 문서를 일반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되는데 갖고 있었다. 이 죄목이 이제 해당돼서 별건으로 어쩔 수 없이 별건으로 그 재판을 했는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검찰 측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규필의를 간첩으로 엮어넣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그 정도로 해서 별건 처리를 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요, 그 진술서를 썼다고 하는 그 친구도 보니까 아마도 그 감찰실에 뭐 참고 자료를 냈다고 그러고 지금 온 동네 다니면서 변명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럼 국정원에서 감찰실이 감찰을 안 하고 간첩 잡는 그런 수사하는 대로 지금 변조되고 전락했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그 진술서 썼다는 그 혐의자, 그 사람은 바로 정규 필요를 제물로 삼아 진급을 하고 승승장구해서 1급 관리관으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듯이 아무 건도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정보원장이 전화 한 통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기 머리 자기가 충분히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대신 깎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다시는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김구라고 하는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내막, 또 남로당의 역사, 또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또 1946년 9월의 총파업, 또 대구에서 있었던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자, 이런 것들을 국가정보원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제발 말입니다. 김기현 국정원장님은요, 좀 역사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국정원장 하실지 모르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셔야 김기현 국정원장님도 제대로 된 국정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겁니까? 지금 만약에 뭐 설마 하니 서울대학교에 야간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기현 원장께서도 저희들처럼 문과대, 그 당시 물리대죠. 그 물리대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또 서울대학교 안 나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역사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모범이 되셔서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이 나라를 만드시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요,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군대, 법원, 뭐 정보기관, 뭐 국책기관, 모든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국가정보원에서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 이 역사 연구를 먼저 잘 할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먼저 잘 할지, 우리 내기 한번, 선의의 경쟁으로 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이 역사 연구, 역사 공부를 먼저 해서 국민들과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된다면, 그런데도 국정원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국정원장님은 그냥 집에서 쉬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년 뭐 남짓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이제 나가시게 되면 퇴직금은 상당히 나올 텐데, 퇴직금 만약에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또 성금을 모아서 저희가 모아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 초대 안전기획부장으로 했던 김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의 외국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분인데, 자, 그 유일하게 지금 국가안전기획부장이나 국정원장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지금 김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김규현 원장님은요,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이 안보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북한과의 대치하고 있는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많죠. 한번 멋있게 그 어려운 문제들 풀어오시죠. 예를 들면 제가 좀 귀중한 팁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창궐하고 있는 북한산 마약은 마치 중국의 1842년 아편 전쟁이 발생했을 시절과 마찬가지로 매우 극심하게 전국적으로 북한산 마약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김규현의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의 마약 조직을 소탕하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성과를 낸다면 아마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요. 북한 핵 문제는 지금처럼 가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자, 국정원장이 목숨을 걸고 우리 군에 특수요원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난 애들보다 1000배, 10,000배, 100만 배 낫습니다. 그 특수요원들과 함께 적의 심장부를 선제 타격하고 오리발 내미십시오.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갖다 다 때려 부시고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과는 아무 관계없다.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김규현 원장님도 영광스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동네 사람도 고향 사람도 불러다가 안에 견학시키고 구경하면서 미리부터 표구걸 했던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 모두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차장이니 뭐니 해서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달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들려오는 얘기는 거의 다 똑같아요. 국정원 나온 애들은 입만 다니고 밥그릇에 숟가락만 올린다. 절대로 지 주머니를 쓸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런 평이 그 거지 같은 여의도 똥개들 사이에서도 국정원 출신 차장, 그 다음에 부장, 원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평가가 지금 거의 팽배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전쟁은 바로 저희가 시작한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선봉을 서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의 그 도메인 주소가 www.k-cia.kr입니다. KCIA입니다. 우리가 민간 단체, 민간 전략연구원이지만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이 역사 전쟁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전쟁을 벌여나가는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모르시고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이 있다면 비록 한 조각의 편린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으시고 이제는 진정한 멋진 대한민국의 성원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발전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여의도에 저 쓰레기들만 없어도 우리나라는 G2가 될 수 있다. 제 말 믿으시고요. 우리 한번 여의도를 청소하는 일을 다 함께 진행하면서 역사 공부 그리고 역사 투쟁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한 칸씩 지금 진도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나면 저희 홈페이지 k-cia.kr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안내를 해 놓겠으니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글도 쓰시고
참여하시고 또 지나간 자료들도 보시면서 또 글로 옮겨놓은 자료들도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다 퍼가십시오. 퍼가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가 부강해지고 융성해지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고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꿔나가고 국방과 안보 외교는 어떻게 바꿔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커다란 개념의 큰 틀을 이미 제가 수차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자료를 이제 업로드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가져다 쓰시면서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정책도 만들어내시고 하면은 이 나라가 보다 더 융성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